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상전화, 주식상담 전화 한 주의 시작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아나운서 권재은입니다. 자, 국내 증시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분위기가 매우 달랐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금융주를 중심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다시 돌아왔지만 코스닥 시장은 2차 전지와 바이오 섹터가 부진하면서 결국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도 내 종목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되시는 투자자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와 함께 그 2시간 동안 고민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 저희한테 지금 빠르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오늘 자율주행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하락했죠. 테슬라의 로보택시 실망감으로 인해서 우리 국내 증시도 투심에 영향 미쳤는데요. 관련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예스24 한국재지가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한강 신드롬 계속해서 주식시장에 영향 주고 있는데요. 조금 더 가지고 가봐야 하나 아니면 오늘 시간을 거래해서라도 매도해야 하나 고민되시는 분들도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우선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핫했던 세 가지 섹터 확인해 보면서 내일 시장 좀 든든하게 대비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섹터 준비해 봤습니다. 반도체와 전선, 방산 섹터인데요.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으로 다시 한번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2% 넘게 상승했고요. 그리고 오늘 SKC의 레포트가 굉장히 핫했습니다. 아틀란타에서 유리기판 라인 투어가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유리기판 시장 개화에 대한 기대가 올라오면서 오늘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강세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필옵틱스가 대장주 역할을 톡톡히 하면서 오늘 15% 넘는 급등으로 마감했고요. SKC는 오늘 레포트 효과로 장 초반에는 강한 움직임 보여줬었는데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면서 이내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유리기판 관련주들에 대한 전략 잠시 후에 자세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선 섹터도 오랜만에 올라왔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구리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가온전선이 9% 가까운 상승 탄력 보여줬고요. LS 일렉트릭, 제일 일렉트리도 오늘 5에서 6%대 강세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상반기 상승 탄력 다시 한번 또 보여줄 수 있을지 여부도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산과 드론 섹터도 강하게 올랐습니다. 내일 프라자 호텔에서 드론 관련한 MOU 체결식이 열린다고 하죠. 제이시언 시스템이 오늘 상한가 기록했고요. 코콤도 오늘 두 자릿수대 급등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남북 갈등 그리고 중동에 대한 리스크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스페코가 18% 급등으로 마감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이슈 준비해봤는데요.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유세벽 대표 그리고 이성웅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그럼 반도체 섹터 이야기부터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틀란타에서 유리기판 라인 투어가 진행됐다라는 소식 나오면서 오늘 SKC에 대한 레포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성웅 이사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최근에 반도체 업황 부진하잖아요.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 굉장히 부진한 가운데 유리기판 관련주로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관심을 다시 한번 돌려봐도 괜찮은 시점일까요? 기존 기판 대비해서 유리 기판을 쓰면 전력에 대한 부분도 효율성이 강하고 그다음에 회로를 많이 세게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효율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이게 연초에 테스트에 들어갔었죠. 실제 양산 물량 같은 경우는 아직 생산되고 있지 않은데 파일럿 장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필옵틱스라든지 이런 기업에서 들어갔어요. 그 와중에 지금 SKC의 투어를 돌면서 한 번 더 확인된 거는 상용화 시점은 한 2026년으로 예정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상용화가 되었을 때 출시가 되면 바로 쓰일 수 있는 그런 산업의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장비주라든지 소재주들이 오늘 반응을 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당장 상용화 시점은 좀 남아있다라는 점이고요. 그 와중에 보완해야 될 게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금이 가는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홀을 팠는데 이 홀에 대해서 수율이 안 올라오는 그런 약간의 보완해야 되는 점이 있어요. 이 보완 단계에서 아마 수율 단계가 올라왔다는 멘트들이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내년 중반이나 이런 때가 나오겠죠. 그때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관련주들을 살펴봐도 되고요. 아마 가격 조정이 또 나타날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지금 체크한 것처럼
지금의 문제가 되는 부분에 보완이 나온 그 확인, 그다음에 거기 더해져서 파일럿 테스트에 들어간 장비주들에 대해서 본물량 장비들의 수주가 나올 거예요. 그 부분은 공시가 나올 수 있는 요인이다 보니까 그게 나왔을 때 살펴보는, 즉 확인하고 좀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대응에 대한 부분을 열어둡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다. 내년에 뭔가 수주에 대한 공시가 나오면 접근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공시가 나온다면 어떤 쪽을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이성훈 이사님? 우리가 상용화가 가장 빠를 수 있는 게 앱솔릭스잖아요. SKC 자회사다 보니까 SKC 같은 경우를 관심을 가지면 되겠고, SKC 같은 경우가 만약에 뭐 가격적으로 조정이 나와요. 13만 원 이하에서는 뭐 유리기판 관련된 부분에 사업 진행 같은 경우가 포함 안 된 가격대다 보니까 이걸 관심을 가지면 되겠고, 장비주 중에서는 파일럿 장비 납품을 한 이력이 있는 필옵틱스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좀 부각이 될 수 있겠고, 유리 원장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기업도 있는데 해외 쪽 기업이에요. 코닝 같은 경우를 한번 살펴보시면 국내외로 대표적인 종목으로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리 기판 관련주들 조정 나올 때 담아보자라는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그럼 류세벽 대표님께는 이 부분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주에 TSMC 그리고 ASML의 실적 발표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외국인의 수급이 좀처럼 돌아오고 있지 않은데 좀 호실적으로 인해서 반도체 업황도 좀 턴어라운드 될 수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이제 당장 수요일 날 ASML 실적 발표가 있고, 그리고 목요일 날 TSMC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가이던스 그리고 증권가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ASML도 좋을 것이고, 그리고 TSMC도 지금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정말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을 때 우리나라 반도체 주식들이 같이 뛰어갈 수 있을 것인가? 아무래도 여기에서는 좀 약간 차별화 양상이 좀 펼쳐질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앞서서도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유리기판이라던가 등등등 여러 기타 각자 잘하는 사업 분야가 있을 텐데, 그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제 24일 날 실적을 발표할 텐데, 실적하고 EPS가 이미 상향 조정된 수치입니다. 근데 이제 19만 원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가도 어느 정도 선 반영된 상황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고, 결국에는 시장 내부 가이던스가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 가이던스라고 하면은 이제 인베스팅이나 아니면 블룸버그 종합 시장 예상치가 아닌 실제 투자자가 신규 매수를 진짜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실적 예상치를 좀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블랙웰 관련해가지고 지금 오늘도 이슈가 있었습니다. 지금 블랙웰이 1년치 완판이 됐다라는 소식. 그렇다라면은 지금 이제 반도체가 이제 고개를 제대로 들고 반등을 보여줄 것인가? 저는 순환매가 좀 돌아갈 것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확실하게 삼성전자 저번 그 토요일 날인가 제가 뉴스 기사를 봤었을 때 이재용 회장님이 돌아왔었을 때 확실한 답변을 하질 않았었어요. 그러고서 그냥 넘어갔었을 때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도 있었는데, 삼성전자는 6만 원대의 가격대를 어느 정도는 방어를 해줄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외국인들의 매수세 이거는 저도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버텨준다라면, 그리고 실적 발표들이 잘 나와주고 거기에 따라 온기가 미국발 온기가 와준다라면은 저는 충분히 반등의 여지도 높을 수 있다, 달려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에 좀 반도체 섹터 신규 접근으로 접근해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신규로 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지금 신규로는 저는 접근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근데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분할 지금 추가 매수를 고려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오늘의 일시적인 반등일지 아니면 지속 가능하게 매수세가 들어오는지는 좀 유심히 체크를 해보시고, 저는 이렇게 올라왔다라면은 내일이든 내일 모레든 한 번쯤 조정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를 매수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 단기성으로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좀 먼 관점으로 확실하게 턴이 됐다라는 그런 것들이 포착이 됐었을 때 투자를 과감하게 들어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업황 전반적으로 점검해봤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섹터는 바로 전력 설비 기업입니다. 구리 가격 상승세 보여주고 있다라는 소식 속에 오늘 전력 설비 관련주들이 일제히 5에서 8%대 급등세 이어갔는데요. 이성웅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전력 설비 관련주들은 실적 베이스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참 많잖아요. 이제 3분기 실적 시즌 얼마 안 남은 만큼 전력 관련주들 상반기만큼의 상승 탄력 다시 한번 또 보여줄 수 있을까요? 3분기 실적 시즌 들어오면서 네.
구리 관련된 전선 종목들 같은 경우는 주가 조정이 나와 있었어요. 그때 마침 뭐 구리 가격이 올라서 움직인다라고 하기보다 실적 시즌에 들어와 보니 뭐 나올 수 있는 실적만큼보다 주가는 빠져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오늘 반도체 반등 나오면서 변압기, 전선 이쪽이 동반해서 반등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가 좀 차별화가 됐었어요. 미국 쪽 같은 경우는 뭐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변압기, 그다음에 거기 더해져서 좀 특수사항인데 원전 같은 경우도 동반해서 강했었죠. 그렇다 보니까 쉬어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좀 키를 맞추는 현상 이런 부분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변압기도 2분기보다는 3분기 쪽이 영업이익률은 조금 덜하게 나와요.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해서 전고점에 가는 형태 이런 게 나왔을 때는 좀 추격 매수 같은 경우는 지양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전선주들 같은 경우도 뭐 여기에서 2분기만큼 정도 실적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걸 감안해서 보는 게 낫겠고 대표적으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를 전선주를 보신다라고 하면 좀 가장 유리한 상황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리 가격 강세 모멘텀보다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큰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어요. 그럼 이성우 이사님께 좀 추가적으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구리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면 전력 설비주의 진짜 수혜가 될 수 있을지 또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이사님. 구리 가격은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가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 변압기 관련된 종목들은 어느 정도 허들이 올라갔을 때는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단가가 더 그 이상으로 올라가다가 비용이 더 들어가다 보니까 좋지 않은 면이 있고요. 전선주에게는 유리하기는 해요. 근데 구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게 상반기 때 구리 같은 경우는 뭐 신흥국의 경기 이 부분을 안고 좀 올라온 면이 있었죠. 최근에 중국 부양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구리는 뚜렷하게 올라오지는 못했는데 지금보다는 일부 가격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수요의 병목 현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회복이 나타남에 따라서 아마 하반기로 갈수록은 부정보다는 긍정에 대해서 무게를 두고요. 그렇다 보니 뭐 전선주도 좀 반응을 한 거고 적당한 가격의 상승이라는 표현을 할게요. 뭐 전고점이 넘어가는 형태가 나타났을 때 변압기 쪽에는 좀 부정적일 수 있다 보니까 그걸 감안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성우 이사님의 의견 들어봤고요. 유세벽 대표님의 의견도 궁금해요. 네. 전력 설비 관련주들이 상반기만큼의 상승 탄력 좀 다시 한번 가져가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AI도 이제 시작, 초입 단계라고 많이 말을 하는데 전기차 관련해서도 그리고 에너지 이와 관련해서 미국 빅테크들 그러니까 마소라던가 아니면은 뭐 애플이라던가 등등 많은 기업들이 벌써 그쪽으로 투자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백악관에서도 지시가 떨어졌었고 이거는 방송에서 여러 번 언급을 했었던 건데 벌써 힌트는 나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와 관련해 가지고 미국에서 전력 관련 주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좋은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줬다가 최근에는 좀 조정을 받았지만 다시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 그렇다라면은 저희도 지금 관련해 가지고 LS 일렉트릭이라던가 아니면은 전선 관련해서 충분히 저는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결국에는 에너지 그리고 전력 관련주들 AI 투자 확산세와 더불어서 동반 성장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이 단기간에 무언가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은 아니고 좀 먼 관점으로 좀 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좀 바라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급하게 달린다라고 해서 이 전력 관련주들을 담을 필요는 없고 진짜 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구리 관련해서 지금 뭐 전방 산업이 좀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자동차라던가 아니면은 건설이라던가 이런 등등등 그 전선 관련해서도 조금 구리 가격이 밀렸었는데 최근에 가격을 보게 됐었을 때 구리 가격이 톤당 만 불을 지금 다시 돌파를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중국 부양 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모르겠지만 그와 관련해가지고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다분하다. 그러니까 단기 조정 가능성임을 좀 염두를 해두고 관련해서 관련 종목들, 뭐 풍산 같은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구리 가격에 바로 연결된 구리 관련주를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의견 들어봤고요. 추가적으로 이성우 이사님께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앞서서 유세벽 대표님은 네. 구리 관련주 오히려 접근해보자라는 전략 세워주셨거든요. 이사님은 이 의견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뭐 가격대 들어오면 접근할 수 있는 거고요. 변압기 쪽을 대표적으로 봐요. 변압기 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3분기 실적 기점으로 오늘 뭐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반응도 보셨듯이
2분기 대비해서 3분기는 약간 평이한 수준이기는 한데 시장 안에서 가격 조정 나왔을 때는 충분히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사님은 구리 관련주보다는 전력설비 변압기 관련주로 계속해서 관심 가져보자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섹터 이야기 들어봤고요. 여러분들 종목 고민 굉장히 많이 보내주고 계신다고 합니다.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